is Charlie's World. 네, 찰리 브라운입니다. 또 뉴스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몇 가지 뉴스를 추려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뉴스로 보시면 제목에 보시면 암호화폐 거래 가능한 갤럭시 S10 외신 블록체인 갤럭시 폰 나온다라고 이 뉴스가 12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42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코인리스 뉴스를 보니까 거기서 사실 무근이다. 자기네는 이거와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뉴스가 지금 3시 42분에 조선일보에서 분명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뉴스에 보시면 아마 미리 다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2019년 출시할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10 네,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통해 강화된 보안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라고 이제 헤드라인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함축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모바일 쪽에서 순위권으로 따지면 지금 전 세계 1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삼성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바일 폰을 출시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세는 분명히 보잘것없죠. 지금도 좀 전에도 봤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뉴스 나온 것도 그렇게 많이 특이사항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반에서 암호화폐하고 관련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물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모바일 폰인데 그쪽에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폰에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콜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보안성도 되게 강화된 그런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콜드 스토리지를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콜드 월렛은 오프라인 상태로 암호화폐를 저장해 네트워크 해킹을 막아 보안성을 높인 기술이다. 매체는 아직 암호화폐용 앱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아마 흐름이 아마 진척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뉴스를 보시고 각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틀리겠죠. 근데 저는 이 뉴스 되게 긍정적이고 괜찮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추렸고요. 이제 지금 나오는 뉴스는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 11서 연기한다. 올해 넘길 듯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풀 서비스가 출시해서 뭐 우리 지금 실물 경제에 들어온다고 이제 예전에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 같거든요. 막 어떻게 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의 분신 자살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20일 날부터 전국의 택시가 대규모 파업에 들어간다 그런 뉴스도 분명히 나왔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은 시대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그렇게 해도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시세가 되게 많이 재미가 없는 게 저는 사실 표본 추출해서 만약에 이 뉴스 자체를 샘플링해서 본다면 지금 카카오 카풀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우버 관련해서 영국에서 벌어진 우버 관련해서 중국에서 있는 디디 추싱이나 그런 어떤 차량 공유 서비스나 이런 카풀 서비스 이런 우버 시스템을 채용한 이런 서비스들이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도 거기에서 이제 드라이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고 이런 것도 아마 같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산업이 허가를 받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런 산업이 이런 생태계가 만약에 구축이 점진적으로 된다면 그것 또한 같이 암호화폐 지금 볼륨이나 어떻게 보면 시세 같은 것도 같이 연동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13일 입장 자료를 내고 택시기사님, 이용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고민 끝에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오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정식 서비스 일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일정을 미루겠다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연기된 거라면 암호화폐 시세도 아마 내년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일단은 아마 야놀자를 아마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야놀자 어플을. 그래서 블록체인에 뛰어든 야놀자 여행 레저 산업 연합 만든다라고 여기 나오고,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통해 통합 토큰 네트워크까지 구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두나무의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 256과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기반해 블록체인 개발사 키인사이드 12일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루니버스와 파트너사들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라고 여기 나와서 사진에 보시면 두나무 파트너스 데이라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가 12일 강남구 소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두나무 파트너스 데이에 참석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라고 해서 사실 업비트하고도 분명히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시세가 막 이렇긴 하지만 어쨌건 실생활에 분명히 쓰이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야놀자라는 어플도 있고 그거와 연결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플랫폼들이 아마 실행을 분명히 할 건데, 야놀자는 모텔 예약 서비스로 시작해 호텔 펜션에 이어 레저, 액티비티까지 여가 산업을 아우른다. 우선 이 각각의 서비스들에서 나오는 통합 토큰을 만들어 포인트를 통합시킨다. 쉽게 말해 전 세계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스타 얼라이언스 블록체인 버전인 셈이다. 그 다음에는 트래블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걸림돌이 되던 가상화폐 시세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 회사에서 모았던 포인트를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업비트하고 연동을 한다는 의미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래서 조금 만약에 시세가 막 연말인데 왜 이렇게 안 올라 막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안 오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카카오 카풀 서비스도 내년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G 생태계 그리고 공유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진척 속도가 나가는 것 같이 아마 암호화폐 시세도 아마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뉴스는 이제 중간에 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무역 전쟁 중경제 타격 현실로 내년 수출 증가율 반토막이라고, 이것도 12월 13일 오후 2시 48분에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만 딱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내년에 수출을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타격이 크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는 대미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거에 관해서 의지하는 폭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수출품을 주고 그 다음에 달러를 받고 그 달러로 미국의 채권을 계속해서 사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이란 나라 그 채권을 계속 떠받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채권을 매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채권 매도를 하고 이제 달러를 점점 버리면서 본인들 나라가 이제 수출 위주에서 내수 시장 위주로 탈바꿈을 점진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 시장을 키워가면서 거기에 이제 내년 이제 지금 아마 감세 정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감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년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들어가고 왜 이걸 중국이란 나라에서 왜 준비를 하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내년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릴 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국이란 나라는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폭탄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엄청난 어떤 혼란이 중국에 안 가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미리 어느 정도 장벽을 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어쨌건 시간이 흘러보면은 분명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분명히 결과물이 분명히 나오긴 할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이
이 영역 다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용호 상방이 이제 티격태격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눌러버릴 수 있었다면 벌써 눌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뉴스는 이제 뭐 한국경제에 나온 뉴스인데 이것도 이제 오늘 나온 건데 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눌러놔가지고 왜 이렇게 시세가 왜 이렇게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고 내가 투자한 코인에만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 4차 산업 정부 인식 시대에 뒤떨어져 국회가 압박하겠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의 뉴스가 나왔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은 김치 프리미엄 1년도 안 돼 조롱거리 전락 규제에 검찰 조사에 기업 해외로 빠져나가 기간산업들 쇠퇴 4차 산업 일자리 늘려야 라고 여기 나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훈 국회 4차 산업 특별위 위원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송희경 송석준 의원 김영주 블록체인 산업협회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무슨 뭐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컨퍼런스를 하셨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각종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 제자리 김치 프리미엄 옛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 KT 전무님도 참가를 하신 것 같은데 KT 전무를 지낸 IT 전문가 송희경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꼬집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기업들이 올라타도록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 컨퍼런스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번에 G20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에 대응해서 뭔가 일본 정부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두 인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걸 발표를 안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저는 뭔가를 준비할 거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뭔가를 분명히 해서 분명히 뒤통수 칠 일을 분명히 내년에는 분명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뉴스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데 일본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 이용자 쇄도 1000억 캠페인 효과 스마트폰 결제 앱 사용자 늘릴 목적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페이페이에 관해서 사진이 여기 나오고 소프트뱅크와 야후재판이 합작해서 만든 일본의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의 이용자가 쇄도하고 있다. 100억엔 약 995억 원을 들여 12월 4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의 효과다라고 여기 나오고 무슨 마케팅을 하는 거냐면 지정된 매장에서 페이페이를 앱으로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20%를 되돌려주는 이번 캠페인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심지어 소프트뱅크와 Y모바일의 휴대전화 사용에 10번에 한 번 확률로 10만엔 한도로 전액을 환불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 스마트폰 결제 앱 사용자와 가맹점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에 예상을 뛰어넘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조기 종료론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소프트뱅크의 고객과 야후재팬의 유저를 기반으로 일본 국내에서 빠른 확산을 노리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관광객 유치와 인도 현지 시장 전개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라고 여기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알리페이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페이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연동이 되게 그걸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티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분명히 같이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 선상에서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재미없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20%라는 돈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 같이 하면서도 이런 마케팅을 하는 손정희 회장인데 이런 페이페이 이런 마케팅이나 지금 손 회장이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암호화폐 시세가 되게 재미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와 연관된 코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바닥 가격에 떨어져 있는데 저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내일 또 다시 또 다른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마 빙판길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시면은 조금 일찍 나가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까지는 더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